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자, 안녕하세요. 탭스 설미연입니다. 적중 예성 특강 통해서 문법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인데요. 자, ABCD에 조동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조동사를 찾는데 이때 문법적으로 유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할 때 시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제는 이제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조동사 문제들이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를 통해서 답을 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처럼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전치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o that이란 아이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쓸 때 만약에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so that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때 동사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거의 can 아니면 could를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니까 can을 물었는데 과거일 때는 could를 정답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리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안 넣는 경우도 있지만 can을 집어넣는다는 거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can. 그래서 so that 주어 can, so that 주어 could 뭐뭐 하기 위해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랑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in order that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동사 자리에는 굳이 조동사를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in order that 주어 동사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prepare 다음에 목적어를 찾는데요. prepare은 뭐뭐를 준비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B, C, D를 봤을 때 to 부정사 A가 정답이고요. 자, 목적어 형태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죠. B, C, D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없다? 목적어 형태가 될 수 없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명사, 대명사,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to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명사절은 이제 왓절이나 대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BCD에 있는 형태들은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유명한 가정법 수거 표현인데요. 자, 원래 지금 주어절에 보시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if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가정법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was가 보이는데 A, B, C에 전부 다 was가 보입니다. was. 근데 가정법은요. 주절이 이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if절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는데 가정법 과거일 때 과거형의 was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were로 통일을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엔 전부 was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if it were not f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for 뒤에 나오는 걸 A라고 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가 없다면 가정법은 반대 사실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지만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if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if를 지우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were 뒤에 있는 not은 절대로 같이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re만 앞으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뭐가 되죠? were not for가 되죠. 그래서 were not for A 하면 A가 없다면 정답은 데이빗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가정법 과거인 경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되죠? had pp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 반대니까 A가 없었더라면 실제로는 있었지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if를 지웁니다. 이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not, been 이런 것들을 같이 빼서는 안 되고요. had만 앞으로 쏙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데 이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had it not been for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컴마 앞에 이미 문장이 다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런 것도 이제 관계사 문제인데 관계사 문제에서 지금 컴마가 있기 때문에 that은 지워주세요. 왜냐면 컴마 뒤에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컴마 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which가 들어가는데 사실 where이랑 who가 못 들어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므로 who는 못 들어가고요. 이제 where의 문제는 뭐냐면 where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있는 I think 부분입니다. 이 I think 부분이 지금 뭐냐면 사비어구에 속해요. 사비어구란 뭐냐면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문장이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I
think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얘는 사비어구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비어구는 해석을 할 뿐 문법적으로는 전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없고 빈칸 바로 뒤에 will be helpful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ch가 들어가서요. 이 which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세계 언어를 한다. 근데 세계 언어를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뒤에는 I think는 삽입어구이다 라는 거 문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ommend 바로 뒤에 목적어를 고르는 건데 recommend라는 동사는요. 오형식을 쓸 때 recommend를 쓰고요. 그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뭐를 쓰게 되어 있냐면 to 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유명해서 recommend가 recommend to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recommend는 뒤에 뭐가 오냐면 동명사 ing가 옵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to가 오는 것들이 대부분 뒤에도 to가 가지만 recommend는 예외적으로 ing가 간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동명사 ing가 목적으로 오는 동사들 정리해 볼게요. consider이 ing가 오고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recommend 역시 ing 지금 저희 문제에 있고요. suggest도 ing입니다. 여러분들 suggest 하면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대절을 많이 생각하죠. should 생략. 근데 그것도 있지만 바로 뒤에 ing가 오는 것도 있다. imagine도 역시 뒤에 ing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고요. 또 탭스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컴마 앞에 완전한 문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완전한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컴마를 찍고 들어가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동사. 이 자리에 절대 동사는 못 들어갑니다. 동사가 완전한 문장에 컴마 찍고 그냥 연결될 수는 없죠. 그럼 일단 동사에 해당하는 A를 지우고요.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부사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게 이제 부사절이 되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접속사 주어를 지우고 뭘로 만들 수 있냐면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딱 누구의 자리다? 분사구문의 자리다. 완전한 문장이 꼭 컴마 찍고 빈칸이 있으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분사구문의 자리다. 그럼 분사구문의 자리니까 분사에 해당하는 B랑 C가 남게 되는데 뒤에 지금 보시면 her,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이 간접 목적어고요. 대절 전체가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직접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convince가 사형식을 써서 누구누구에게 대절이야를 convince, 설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능동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능동 형태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convince 사형식 구조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사가 들어가는 있는데 자, 나의 어떤 financial situation, 경제적, 재정적인 상황을 given 고려해 보면 나는 지금 너무 많이 페이를 하고 있다. 사무실 렌트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리가 분사구문 자리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여러분들 뭐에 속하냐면요. 분사형 전치사에 속합니다. 분사형 전치사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을 풀 때처럼 능동, 수동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사 자체가 이미 전치사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in, on, at, with, to, from처럼 그냥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정해진 형태를 그대로 넣어야지 주절의 주어랑 같이 능동, 수동을 비교하고 이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정답이 given인데 given이라는 분사형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given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 이 뜻을 모른다면 분사형 전치사도 전치사 일종이기 때문에 뜻에 알맞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iven 하면 뭐뭐를 감안하면 이란 뜻입니다. 뭐뭐를 감안해 보면 지금 여기서 given이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뭐 give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given, 감안해 보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iven이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giving이나 having given 이런 것들은 전치사 쓰임이 없습니다. given만. 자, 그러면 considering은 여러분들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이라는 분사도 전치사로 쓰이는데 요거는 이제 after처럼 쓰입니다. 뭐뭐 후에. 그래서 following 명사가 있으면 after 명사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garding이랑 concerning 같은 경우는 다 뭐로 보시면 되냐면 about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garding 명사, concerning 명사가 있으면 아 이건 그냥 about 명사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탭스 시험을 위해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분사형 전치사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8번 문제입니다. 가산 불가산 문제인데요. 보기에 machinery가 있네요.
machinery는 기계류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류가 붙는 애들은 다 불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계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계를 다 합쳐서 기계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로 묶어주는 말들은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machinery는 이제 불가산이고요. 불가산이니까 불가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가 붙을 수 없다죠. 지우고 복수형이 안 된다는 게 또 불가산 명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다 지우면 일단은 machinery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machinery는 불가산인데요. 그냥 machine은 가산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냥 machine은 그 기계 장치 자체를 나타내고요. 가산이니까 당연히 어도 붙을 수 있고 복수형도 가능해요. 하지만 machinery는 불가산이다.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걸로 또 뭐가 있냐면 clothing이 있습니다. clothing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해서 불가산이에요. 불가산인데 그냥 옷 하는 cloth.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미 복수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옷 이렇게 하는데 굳이 옷들이라고 해석을 안 해도 얘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clothing은 불가산이고 cloth는 가산이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9번 문제 전치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거죠.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그렇지만 토론토에서 자랐습니다. 뭐뭐 태생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by birth입니다. by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도 by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by the name이 있죠. by the name. by the name은 그 이름을 가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by the name이고요. by birth도 어떠한 태생, 그 출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y birth가 태생적으로 그래서 아일랜드 태생인데 토론토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y가 정답으로 들어가서 by birth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It's time 가정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It's time이 있고요. 그 뒤에 주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자리인데 이럴 때는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과거동사밖에 답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과거동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일명 It's time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일단 기본 형태가 이렇습니다. It's를 쓰고요. 그 다음에 time을 쓰는데 지금 저희 문제는 It's time만 썼지만 이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집어넣을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About, high, almost. 뜻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It's time, it's about time, it's high time, it's almost time 다 같은 뜻이고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 자리가 비어있다. 자, 여기에 정답을 넣으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과거 동사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건 가정법이다 보니까 비동사는 were를 정답으로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가정법은 was를 잘 쓰지 않고 보통 were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 동사를 항상 정답으로 요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시면 he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해석은 뭐뭐 할 때이다인데 이게 왜 가정법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뭐뭐 할 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 이미 반대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그는 지금 끝낼 때이다. 근데 아직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끝내고 있으니까 지금 끝낼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신은 이제 잠을 잘 때이다 라는 말은 깨어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할 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이미 반대 상황을 전제로 딱 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it's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가정법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얘기 계속 할게요. if절에 지금 뭐가 있죠? had pp가 있습니다. if절에 had pp가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공식 if 주어 had pp 주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w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주절에 뭐가 들어간다? would have pp. 가정법은 탭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번, 11번 이런 거 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were enough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지금 hardly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빈칸 그 다음에 명사가 있죠. 이제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 hardly는 부사니까. 그러면 hardly가 부사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얘가 부정어에 속한다는 거 not, never, no, nor, neither, little, hardly 이런 것들 다 부정어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정어끼리는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상은 no가 지금 맞거든요. 의미상은 지금 보시면 food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아있는 food가 없다는 거니까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가 맞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hardly 옆에는 hardly 자체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옆에 no를 쓰거나 little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little 자체도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hardly know나 hardly little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게 부정어잖아요. hardly가. 부정어니까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은 부정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문에서는 some하고 any 중에 뭘 쓰죠? any를 쓰잖아요. not any 이렇게 쓰잖아. 마찬가지예요. hardly가 있으니까 역시 any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ardly any를 합쳐서 any를 쓸게요. 그리고 요 두 단어를 합쳐서 little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쳐서 거의 없는 hardly any가 합쳐져서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hardly no 안 됩니다. hardly little도 안 됩니다. hardly any만 되고요. hardly any가 합쳐서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진다. 자, part 2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 이 no 누구 자리입니까? 분사구문 자리죠. 왜냐면 지금 컴마를 찍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있을 때 컴마 찍고 빈칸. 그다음에 반대로 빈칸 있고 완전한 문장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자리다? 분사구문 자리다. 왜냐면 이 자리가 사실 원래 부사의 자리고 부사절이 원래 들어갔거든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건데 일대 절대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거 바로 동사죠. 그래서 C 동사, D 동사, A도 동사죠. 그러니까 A, C, D는 뭐가 됐든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분사구문 자리이다 보니까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뭐만 정답으로? playing만 정답으로 가능한 거죠. 분사구문 다시 잘 체크해 두세요. 자, 14번입니다. 14번은 전치사 관용 표현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에 형용사가 rich라는 겁니다. rich가 이제 부유한, 부자인, 풍부한, 풍요로운 이런 뜻이 있는데요. rich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명사 A가 나오면 A가 풍부한, A가 충분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천연 자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스웨덴은 왜 해외로 수출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rich 다음에 뭐를 고른다? in. 이런 것들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의 단어 on, in, for, to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ich in 이라는 표현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휴드 생략 문법입니다. 문법인데요. 앞에 일단 ask가 있죠. 그리고 대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ask라는 동사가 원래 묻다라는 뜻도 있고요. 질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휴드 생략은 묻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요청하다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ask 뒤에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요청하답니다. 왜냐면 ask가 묻다로 쓰이면 대절은 뒤에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뒤에 뭐를 쓰냐면 whether if절을 써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묻다 혹은 의문사절을 써요. 그냥 대절이야를 묻다라고 해서 ask 대절 쓰지 않습니다. 그럼 ask 대절은 무조건 요청하다예요. 그러면 자 주장하다. 주장하다면 이제 뭐가 있냐면 insist가 있죠. 명령하다, order. 이제 요구하다가 좀 많은데 지금 저희 문제에 있는 이제 ask도 요구하다고요. 그다음에 require 요구하다죠. 그다음에 request 요구하다. 그다음에 deman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안하다 하면 이제 해당하는 게 suggest. 그 다음에 제안은 일종의 추천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commend. 특히 이제 recommend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recommend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면 대절에 조동사 should가 들어갔다가 생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ask가 요청하다니까 대절 should 생략. 그래서 여기 should가 생략되고 뭐가 됩니까? A가 정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제나 수랑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조동사가 들어가 버리면 그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해당 동사들 같이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for a long time. 여러분 우리가 보통 for a long time, 이렇게 for 플러스 기간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뭘 쓰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쓰게 돼 있죠. 근데 옆에 보시면 now가 있습니다. 근데 now는 보통 뭘 쓰게 돼 있죠? 현재 진행을 쓰게 돼 있죠. 자, 그럼 합쳐볼까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이제 뭐가 되냐면 have pp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은 뭐가 됩니까? BING죠. 이걸 합쳐볼게요. 합쳐보면 가운데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have been 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이런 걸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for 기간이 있고요. 그 옆에 now가 있다. 이때 기간은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for a long time, for some time, for 10 years 이렇게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for 기간이 나오고 그 옆에 now가 딱 붙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뭐다? 현재 완료 진행이다. 이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현재 완료 진행이 들어간다. 그래서 have been, ing,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17번은요. 부정어구 도치입니다. 그럼 어떤 부정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rely라는 부정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rarely 같은 것으로 뭐가 있냐면 hardly 앞에서도 한번 있었죠. hardly 그다음에 little도 부사로 쓰이면 부정어입니다. 그다음에 seldom 그다음에 barely 그리고 scarcely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정어에 속해요. 여러분들 다 뜻은 비슷합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다 같은 뜻이면서 부정어예요. 근데 이런 이제 부정어가 어순 문제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정어 도치 문제거든요. 자, 이게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제 hank가 주어고요. 동사 finds가 있고요. 요 앞에 rarely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안 나가 있을 때 문장 중간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부정어는 그러니까 꼭 얘들이 아니라 not, never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under no circumstance라든지 in no way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부정어에 미치는 빈도부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부사들은요. 부정어임과 동시에 부정어죠. 부정어임과 동시에 빈도부사이기도 해요. 이 부사들은 실제로. 빈도부사 얘기할 때 이런 거 거의 뭐뭐 하지 않다도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빈도부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있는데 이게 보기에 있으면 답이 되는데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부정어에 해당하는 rarely가 앞으로 나온 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도치는 도치예요. 보시면 동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이 부정어 도치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부정어 도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정어를 앞으로 빼고 그럼 이제 부정어를 뺀 상태에서 남아있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의문문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럼 rarely가 앞으로 빠지고 hank가 있고 finds가 있잖아요. 이걸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뭐를 앞으로 빼나요? does를 앞으로 빼죠? 그리고 뒤에는 find를 쓰잖아요. 이렇게 의문문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의문문을 만드는 구조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does, hank, find에서 의문문 구조로 돼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가 의문문 구조로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어구 도치 문제야 워낙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제 접속사 문제인데 사실 앞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빈칸 앞에도 완전한 문장, 빈칸 뒤에도 완전한 문장인데 이때는 보통 관계 부사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자,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할 때가 되죠. 뭐뭐 할 때. 그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되는 거죠. 돌아왔을 때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바이스 프레지던트한테 제공이 될 것이다.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when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when은요. 접속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쌤 이게 관계 부사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라고 하는데 관계 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사절 접속사로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절이거든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특징도 있죠. returns s가 붙어 있는데 지금 내용상 아직 해외 출장에서 안 돌아왔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돌아올 건데 그때 하겠다는 건데 여기 현재, 여기 미래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를 쓴 이유가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어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조동사 문제이고요. 조동사 문제는 뭐 하면 된다?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해석하기 전에 하나 지울 건 있습니다. O2를 지우세요. 왜냐면 O2가 있어요. O2가 누구랑 똑같냐면 should랑 똑같습니다.
근데 어우투만 있으면 안 돼요. 얘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to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우투만 있으니까 틀린 거죠. 해석해보면 이제 해야 한다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들은 press 제시해야 됩니다. 그 photo identification 사진이 있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한다 해서 must. 그래서 요거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비행기 탈 때 사진 있는 신분증 제시하고 이런 거는 약간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은 보통 must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거든요. 사진이 있는 아이디 신분증 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내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제재나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것들은 보통 must를 많이 씁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동사 문제입니다. 동사 문제는 워낙에 연습도 많이 했고 여러분 잘 푼다라는 생각에 제가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 연습은 또 해봐야 되죠. 워낙 매번 꼭 나오는 문제니까. 자, 동사 문제 순서는 항상 이렇게 가셔야 되죠. 수, 태, 시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보기에 수동 보기가 없고요. 수에서 시제로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가 지금 보면 복수예요. 이건 다 필요 없죠. 이건 어차피 다 전치사구니까 복수이기 때문에 단수에 해당하는 걸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 현재 진행, C 과거 완료, D 현재 완료가 있는데 since가 있죠. since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과거가 있어요. 1800년대니까 그러면 since 다음에 과거가 있으면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반드시 무슨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sinc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로 쓸 때는 뒤에 과거 동사가 와요. 물론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절에 뭐가 온다? 현재 완료. 근데 since가 전치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since가 전치사이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 명사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도 똑같이 주절에는 뭐가 들어간다? 현재 완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since는 현재 완료랑 쓴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컴마 찍고 앞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스파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제 호화스럽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 그리고 이제 빈칸이 있고요. is가 있어요. 그것은 the food, 음식이다. 게스트한테 제공되는 음식이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치를 넣자니 지금 보기에 물론 위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위치가 답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위치를 넣자니 위치는 안문장 전체를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은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자, 그 스파 인테리어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스러운데 그것이 음식이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위치가 보기에 있지도 않지만 설사 있어도 해석이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이걸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면요. 그 스파 인테리어가 굉장히 호화스러운데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게스트한테 제공되는 음식 또한 마찬가지다. 음식도 extravagant하고 인테리어도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뭐뭐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as입니다. as가 들어가면 뭐뭐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러면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is가 동사거든요. 그리고 the food가 지금 보어라기보다는 왜냐면 또 보어 자리엔 더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e food 음식이 주 is 그리고 very extravagant 하다 이게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as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왜 그렇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앞문장과 뒷문장이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 as를 쓰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를 도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냐면 so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왜? so도 so do I, so am I 이렇게 하잖아요.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 그거랑 마찬가지로 as도 이 마찬가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동사 주어고요. 이때 주어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명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명사이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명사여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해석으로 쓸 때 as가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그냥 쓰고 그 뒤에 동사를 써요. 예를 들어서 as it is 이런 것들. 이거는 보면 it이 지금 대명사기 때문에 도치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as 포인트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but 다음에 이제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hardly가 나와요. 아까 rarely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굳이 비슷한 문제를 또 실어놨냐?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hardly 같은 경우는 부정어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가 있으면 빈도부사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얘는 앞으로 나와서 도치된 걸 찾는데 여기서는 이제 hardly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ever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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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ver. 여러분 hardly하고 ever는요 꼭 붙어야 돼요. hardly 떨어지고 ever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hardly ever이 반드시 붙어야 되며 ever이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ever hardly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hardly 먼저 쓰고 그 뒤에 ever를 써서요. hardly ever이 하나의 단어예요. 이게 하나의 부정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hardly ever의 뜻은 뭐냐면 ever이 지금까지거든요.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니까 지금까지 거의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답니다. 자, 중요한 거 hardly ever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며 ever hardly 하면 안 되고 hardly ever 해야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것만 봐도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A가 ever hardly가 떨어져 있고 심지어 ever이 앞에 있죠. B는 지금 붙어 있어요. hardly ever. C 같은 경우는 hardly ever 떨어져 있어요. D도 떨어져 있고요. 그럼 이걸 만족시킨 게 지금 B 하나밖에 없는데 hardly ever도 일단은 뭐다? 부정어다. 그 부정어니까 앞으로 나가면 뒤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의문문 구조랑 똑같이 도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어가 drivers고요. 동사가 respect인데 이거를 그냥 respect를 앞으로 빼면 안 되죠.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do를 앞으로 빼서 do respec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hardly ever 잘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어순 문제인데요. 어순 문제 중에서 이때까지 풀었던 저희 어순 문제는 거의 다 뭘 문법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어를 앞으로 빼고 아니면 어디 위치를 잡고 이런 건데 얘는 관용 표현입니다. 어순 문제 관용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잘 나오는 것들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 have 지금은 단수니까 has입니다. nothing to do with 하면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그러니까 이거는 ABC를 따져서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는 표현을 바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자,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수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if가 여기서 명사절이에요. 해석이 보면 뭐뭐인지 아닌지거든요. 그들이 우리 도시에서 플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if가 명사절로 쓰이면 if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져 있죠. 이거야 그냥 의문문을 쓸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if가 명사절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의문문이라고 여기가 지금 주어 동사 도치되면 안 돼요. 이 의문문에 대한 주어 동사 도치는 이미 여기서 일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원래 순서대로 they are playing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통 저희가 전통적으로 탭스 시험에 나왔던 어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같은 데 나왔던. 그러니까 3는 어순을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웨딩 플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데이빗에 보시면요. of a one kind라고 있는데 일단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o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명사니까 kind가 명사로 되죠. 근데 이 앞이 문제예요. 앞이 문제인데 of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of, 명사 이렇게 와야지 really는 부사잖아요. 부사, of, 명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하고 원이 나란히 못 쓰여요. 왜냐면 어랑 원은 같은 거거든요. 둘 다 하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명사를 쓰던 원 명사를 쓰던 이렇게 하는 거지 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이 앞으로 나가고요. of가 있고 그럼 이제 one하고 of가 나란히 쓰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of kind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인데 of a kind가 뜻이 뭐냐면 이제 특별한, 독특한, 유례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ne은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뭐 유례 없이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는 이제 of 앞뒤로 명사가 없어서 안 되고 어랑 one이 나란히 와서 안 된다는 거지만 사실은 정해진 관용 표현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25번이 어떤 문법적인 큰 구조를 물었다면 26번은 몇 단어 사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이 잘 나옵니다. 한 4단어, 5단어 사이에서 순서를 바꿔서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원투의 어순 문제에 나왔죠.
원투 어순 문제에서 답이 one of a kind면 오답에 of a one kind 이런 식으로 냈는데 이걸 이제 3, 4에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턴 잘 정리해 주세요. ask 5형식 구조입니다. ask가 5형식으로 쓰이면 아까 ask 대절 should 생략도 했죠. ask가 요청하다인데 요청하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다 to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joining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to join. 이렇게. 그래서 ask 목적어 to 부정사. 다른 요청하다도 마찬가지로 require도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고요. 그래서 request 목적어 to 부정사고 그래서 대절 should 생략도 있지만 5형식 구조도 있다. to 부정사. 자, 그래서 이제 3 세 문제 풀이했고요. 4 들어가겠습니다. 4는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을 그대로 실어놨는데요. 자, 지금 28번하고 29번이 비슷한 문제인데요. and가 있죠. 그럼 and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뒤로 같은 품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품사의 디테일한 부분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동사 and 동사면 되지 단수 동사 and 단수 동사거나 능동 and 능동이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앞뒤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제 맞아야 되는 건 품사만 딱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ry가 형용사인데 and하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도 결정적으로 뒤에 또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dry and 이 hotness 이 자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NESS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dry and hot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weath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리이자 구조 문제인 거죠. 병렬 구조. 여기 지금 정답이 어디냐면 C가 정답이에요. 어디가 틀렸냐면 저기 of 앞에 list가 틀렸는데 그럼 얼핏 생각하면 비교급 최상급 문제 같은데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part 2에서 much of a 했었죠. much of a가 나오면 뭐다? 상당한. 뒤에 지금 명사를 한번 써볼게요. 이 hass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찮은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찮고 번거로운 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귀찮은 일. 그러면 much 대신에 little를 써요. 보세요. much의 사실 반대가 much 반대를 얘기할 때 보통 litt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니까 이건 별로 귀찮지 않은 일이에요. 상당히 귀찮은 일, 별로 귀찮지 않은 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최상급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최상급으로 쓸 수도 있는데 and가 있고 앞에 뭐가 있어요? 비교급 있죠. 그럼 비교급 and 최상급은 안 써요.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고 원급 and 원급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최상급 and 최상급을 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상급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little의 비교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less가 되는 거죠. 그러면 less of a 하면 덜 귀찮은 일. 덜 귀찮은 일. 덜 귀찮은 일. 그래서 별로 귀찮지 않은 일에서 little이 less로 바뀌면 덜 귀찮은 일. 그래서 좀 저렴하고요. 덜 귀찮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렴하고 덜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직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해외 직구를 해주는 홈페이지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 cheaper, 저렴해졌고 그리고 덜 귀찮은 일이 되었다. 원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많이 귀찮았잖아요. 그러니까 hassle이었는데 이게 less of a hassle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저희 표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렬 구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전형적인 파트 4 문제입니다. A에 보시면요. 바로 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reporting 주어입니다. 동명사주. 자, 뒤에는 어차피 다 그냥 reporting에 붙어있는 말일 뿐인데요. 여기 and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얘는 붙어있는 말이지 주어는 reporting입니다. 그러면 모든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뭐 하게 돼 있냐면 단수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qualify, 단수가 아니죠.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 단수 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주어가 단수 취급받는 거는 1, 2에서도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3, 4에서도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에서 동명사 주어를 보면 무조건 그 문장의 수일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희 1번부터 30번 풀이했고요.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문법적인 내용을 다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꼼꼼하게 리뷰하고 시험 치러 가세요. 자, 시험 잘 치시고요. 저는 해커스어학원 설미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